네, 부등식 활용 파트 진행할게요. 조금 어떤 문제들은 풀이법이 그냥 정해져 있을 정도로 그냥 여러분들이 풀이법에 맞춰서 푸시면 되고요. 이번에 시험 2학년들이 봤을 때 많이 틀렸던 부분,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집중해야 되는 부분이겠죠. 자, 우리가 홀수 자체를 뭐라고 부르나? x라고 둔다. 이렇게 설정을 안 해서 1점씩 감전당한 친구들이 꽤 많습니다. 그러니까 습관이니까 평상시에도 습관 잡아서 문제 진행하세요. 뭘 x로 돕냐. 자, 근데 이런 거 하나 얘기해 줄게요. 물론 이 문제에 관한 건 아닌데, 뭐 아래 문제에서 뭐 연속하는, 뭐 자연수다, 뭐 홀수다, 짝수다, 정수다. 자, 자연수나 정수 같은 경우는 연속한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를 x라고 잡으면 그 다음 건 얼마? x 플러스 1이 될 거고 그 다음은 x 플러스 뭐 1. 이런 식이 되겠죠. 혹은 뭐 작은 쪽으로 가면 x 마이너스 1이 된다거나. 여기에서 만약에 아랫 문제라고 하면 연속하는 세 정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뽑으셔도 되고 이렇게 뽑으셔도 되고, 맞아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뽑는지 따라서 뭐 값은 결과적으로 같아야 되는데 풀이법이 좀 달라질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고. 자, 우리가 보통 연속하는 짝수다 라고 하면 어떻게 설정해요? 하나 x라고 두면 다음은 x 플러스 1, x 플러스 4 이렇게 되죠. 혹은 x 마이너스 2. 근데 이거는 홀수에서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설정하겠죠? 근데 중학교에서는 사실 이렇게 해도 문제를 풀 수 있거든요. 그냥 우리가 x가 홀수예요, 짝수예요 이러고 문제를 해결해도 되는데, 이제 고등학교 가면 보통 이 짝수라는 친구를 어떻게 설정하냐면, 짝수는 다 몇의 배수입니까? 2의 배수죠. 그래서 보통 2x라고 미지수를 잡아요. 그 다음 수는 2x 플러스 2가 될 거고, 뭐 2x 플러스 4, 뭐 2x 마이너스 2 이렇게 될 거고. 홀수 같은 경우에는 2x에서 자, 짝수래 이 표현, 그럼 홀수려면 여기 어떻게 해야 돼? 마이너스 1을 하거나 뭐 2x 플러스 1, 뭐 2x 플러스 3 뭐 이런 식으로 하거나. 이게 정확한 짝수라 홀수 표현이에요. 그냥 우리가 x가 짝수다 홀수다 이렇게 두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짝수처럼 표현하는, 정확하게 홀수처럼 표현하는. 고등학교 때 사실 이 능력치를 더 원하거든. 근데 중학교 문제 때는 그냥 x로만 문제를 풀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. 그냥 x라고 두고 문제 풀게요. 자, 어떤 홀수를 몇 배 한대? 6배 한대. 그 다음에 15를 뺀대요. 자, 그러면 이 홀수는 처음 홀수의 x의 몇 배보다? 3배보다 어떻다? 예, 작다. 예, 말 그대로 그냥 문제 풀면 되죠. 맞아요? 보통 이제 활용 문제 못 푸는 친구들이 언어적인 문제가 있어서 한글을 해석 못해서 못 푸는 경우가 많은데, 여기 파트에서 여러분들한테 원하는 건 뭐 연산 능력이 아니라 결국 식 만드는데 한글을 이해하는데 의의를 두셔야 됩니다. 그렇죠? 자, 그 다음은 뭐 풀겠죠? 넘어가면 얼마? 3x 될 거고, 마이너스 15 넘어오면 15 될 거고. 자, 그럼 3으로 나누면 x는 5 될 거고 5보다 작다. 부동 방향 안 바뀌죠. 자, 그럼 여기에서 될 수 있는 x의 후보는 누굽니까? 1이거나 3이거나. 왜? 우리가 x가 뭐라고 했어? 홀수라고 했으니까. 맞아. 자, 그래서 1이거나 3이 되겠죠. 네, 됐습니까?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? 네. 자, 제가 필수 문제 2번으로 갈게요.
한 송이에 2,400원이래요. 그럼 우리 최대 몇 송이까지? X 송이까지라고 설정하는 게 첫 번째죠, 맞아요? 네. 자, 그럼 X 송이를 얼마에 샀대? 2,400원씩 샀대, 맞아? 그리고 포장비 얼마 들었대? 4,000원 들었대. 자, 그러면 여기까지가 말하는 게 뭐예요? 총 금액이죠, 맞아요? 자, 그랬더니 전체 비용이 얼마더라? 4만 원 이하더라. 활용에서는 이게 중요하죠. 좌변과 우변이 나타내는 게 어때야 되나? 같아야 돼. 금액, 총금액이면 총금액. 뭐 이거는 이따 거속시에서도 하겠지만 속력이면 속력, 시간이면 시간, 거리면 거리로 식을 세우셔야 돼요. 무슨 말인지 네. 하나는 거리인데 하나는 속력으로 식을 세우시면 안 됩니다. 됐나요? 네. 자, 그다음 문제 볼게요. 아니 무슨 여러분들 뭐가 다른데? 네, 이거 푸셔야죠. 푸셔. 뭐 풀어줘? 아니. 네, 안 풀어도 돼요. 그 활용 파트니까 단위 잘 쓰셔야 되고. 자, 우리는 아랫변의 길이를 뭐라고 둔다? X 센티미터라고 둔다. 자, 근데 결과적으로 나와 있는 게 넓이가 63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얘를 뭐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야 돼? 넓이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야 되죠. 자, 사다리꼴 넓이 윗변이랑 아랫변 더해서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분의 1 한 게 63 이상이다. 됐나요? 모르는 거 있나요? 없어요? 네. 예, 이렇게 문제 푸시면 돼요. 자, 그 다음 필수 문제 4번. 자, 여기는 구분을 주어졌죠. 어디랑? 인터넷이랑? 직근처럼. 맞아요? 자, 일단 몇 벌 이상 사야 되냐? 자, 우리가 얘를 X벌이라고 더해야 될 거고. 첫 번째, 한 장에 3만 원이래요. 직근처는. 자, 직근처에서는 3만 원씩 X벌을 산다. 자, 인터넷에서는 얼마씩? 2만 8천 원씩 X에 사는데 뭐가 필요하대? 배송비 2,500원이 필요하대요. 맞아요? 네. 맞나요? 네. 자, 그때 쇼핑몰이 얘죠. 얘는 집 근처고, 맞아? 얘가 더 유리하대. 그 말은 무슨 말이야? 요 친구의 금액이 더 어때야 돼? 작아야겠지. 이래야 유리해지겠지. 맞아요? 네. 그 다음에 X값 구하시면 되겠죠. 됐나요? 네. 자, 그 다음 여러분들이 못하는 거속시로 합시다. 자, 그냥 선생님은 뭐 토마스 쌤이 가르치는 거랑도 다르고 딴 쌤들이랑 가르치는 것도 조금 다를 수 있는데 그냥 사실 이 거속시 문제는 뭐 여러분들이 앞으로 풀 뭐 1차 함수에서도 1차 방정식에서도 나왔죠, 그렇죠? 네. 뭐 1차 부등식에서도 나오고 이제 배울 뭐 연립방정식에서도 나오고 막 잔뜩 나와요. 열심히 나오는데 열심히 해도 잘 못해요. 맞아요. 자, 일단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건 딱 하나입니다. 거리는 뭐다? 속력 곱하기 시간이다. 자, 그럼 시간만 놔둘 거예요. 그럼 속력을 뭐 하면 돼? 이항하면 되겠죠.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. 맞아요?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. 맞아요? 자,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될 건 뭡니까? 거속시에서 단위를 통일시키셔야 됩니다. 자,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그냥 표만 만드시면 돼요. 근데 이 표 만들기 전에 뭘 하시면 되냐면요. 이미지화 하시면 돼요. 자, 민수가 집에서 7km 떨어진 서점까지 간대요. 맞아요? 네. 그러면 집에서 어떤 서점까지 가겠죠. 근데 이 거리가 얼마더라? 7km.
킬로미터더라. 근데 처음에는 어떻게 간대? 얘 자전거를 타고 간대. 자, 어떤 일정 부분까지는 얘는 항상 자전거를 타고 가고 그 다음에 자전거에서 내려서 뛰어간대요. 자전거가 왜 자꾸 고장나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된대. 맞아요? 자, 그럼 자전거 타고 갈 때 속력은 얼마? 10km예요? 맞아요? 네. 자, 걸어가는 속력은? 뛰어가는 속력은? 10km/h가 되겠죠. 맞아요? 그랬더니 총 몇 시간이 걸렸더라? 1시간 이내. 네, 이렇게 되더라고요. 그럼 이미지화 했을 때 우리가 여기에서 미지수를 지금 여기는 정해줬지만 뭘 구하래? 자전거가 고장난 지점은 자전거가 고장난 지점은 여기까지겠죠. 맞아요? 여기까지 뭘 구해라? 거리 x 킬로미터를 구해라. 맞아요? 네. 자, 그럼 나머지 이 부분은 몇 킬로미터가 되는 거야? 7-x 킬로미터가 되는 거야. 그래서 나머지는 다 표에 설정하시면 됩니다. 첫 번째 거리, 속력, 시간. 인데 테마만 정하시면 돼요. 첫 번째 뭐? 자전거. 그 다음 뛰어갈 때. 맞아요? 그 다음에 전체가 존재하겠죠. 자, 그래서 우리가 이미지화 한 것만 그 여기에다 싹 다 채워 넣으시면 됩니다. 자, 미지수로 설정했죠. 자전거 타고 간 거리는 얼마? x 킬로미터가 될 거고 뛰어간 거리는 7-x 킬로미터가 될 거고. 맞아요? 자, 그랬더니 얘는 뭐 전체 7km가 될 거고. 자, 속력은 10km/h가 될 거고 얘는 5km/h가 되겠죠. 전체는 모르죠. 네. 자, 그럼 시간은 어떻게 됩니까? 속력분의 거리. 이제 더 이상 채워넣을 수 없죠. 저기 안에서. 맞아요? 네. 시간이 나와 있는 게 아니니까 이제부터는 여기 나온 걸로 채워 넣읍시다. 속력분의 거리니까 얼마? 10분의 x 시간이 되겠죠. 얘는 5분의 7-x 시간이 될 거고 이게 몇 시간이냐? 네, 1시간이냐. 자, 이 친구들이 1시간 이내라는 건 결국 얘네들 더하면 얘보다 어떻다? 작거나 같다. 이내면 포함입니다. 이내라는 건 포함이에요. 그래서 얘만 연산하시면 되겠죠. 그렇죠? 자, 그럼 이 표를 채워낼 때까지 모르는 게 있습니까? 없죠. 네, 그냥 다 얘만 채워놓으시면 거리, 속력, 시간을 다 풀 수 있어요. 테마만 정하시면 돼요. 그래서 아래 문제도 한번 볼게요. 자, 얘는 등산한데 처음에는 뭐 한대? 올라갔다가 내려온대요. 똑같은 곳을 내려오는 건가요? 다른 곳을 내려오는 건가요? 똑같은 곳을 내려오는데 자, 그럼 올라갈 때 내려갈 때. 자, 표만 채워봅시다. 올라갈 때는 속력 얼마? 2km/h. 내려올 때는 3km/h인데 전체 몇 시간? 5시간? 이내 5시간. 그럼 나머지 채워 넣읍시다. 자, 여기서 뭘 미지수로 들어요? 몇 킬로 떨어진 점까지 올라갔다 내려올 수 있냐. 결국 거리를 미지수로 두라고 한 거죠. 맞아요? 네. 자, 그래서 올라간 거리는 얼마? x 킬로미터. 내려온 거리는 x 킬로미터. 맞아요? 네. 자, 그래서 시간은 얼마? 속력분의 거리 단위는 시간이 되겠죠. 여기 아워니까. 맞아요? 자, 얘도 3분의 x 시간이겠죠. 그럼 마지막에 뭐만 하면 돼요? 얘네들 더해서 5시간 이내. 똑같죠? 그렇죠? 맞나요?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건 표 만들어서 채워넣기만 하시면 됩니다. 자,
잘 안 풀리면 뭐를 연습하셔야 되냐면 사실 여러분들이 얘네들은 다 채워넣을 수 있는데 이 테만 안 이것만 연습하시면 돼요. 알겠죠? 네. 네. 이렇게까지 하면 활용 내용 끝이에요. 네. 뭐 더 풀어주고 싶어도 집에서 연습해 보시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많이 나오는 문제라 무조건 알아두셔야 되는데 이 거리 속력 시간에 관한 문제가 워낙 다양해요. 뭐 터널을 지나든지 뭐 같은 방향으로 뛰든지 다른 방향으로 뛰든지 뭐 마주 보면서 오든지 뭐 서로 멀어지든지 막 엄청 많은데 푸는 방법은 다 똑같아요. 그냥 풀 채워넣으면 그냥 다 풀 수 있어요. 뭐 배 내려온대요, 배 올라온대요, 뭐 강물이 있대요, 강물이 없대요,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그냥 표만 다 채워서 문제 푸시면 됩니다. 됐나요? 네, 끝. 알림자. 우와.